여러분 안녕하세요. 난조사랑입니다. 99.9 베이로 씨가 부른 노래죠. 노래방에서 최고 인기 많이 노래는 곡입니다. 99.9. 자, 여러분 오늘은 난조사랑이 가을철 물주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그러면 난조사랑이 무슨 가을철 물주기가 있고 여름철 물주기가 있어요. 자, 여름철에는 제가 얘기했죠. 밤에 주냐, 오밤중에 주냐, 새벽에 주냐, 저녁 때 주냐, 벌건 대낮에 물을 주냐. 벌건 대낮에 물 줘가지고 어떤 동영상 그 책자 보고 줬다가 난초 한 30분 다 죽어버렸다고 했죠. 벌건 대낮에 그것도 2시, 3시에 주라 해서 꼭 따라서 했답니다. 그런데 그 2시, 3시에 주는 분은 그만큼 환경 시스템이 좋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무조건 무대뽀로 따라서 해서는 안 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환경 시스템이 좋아도 벌건 대낮에 우리가 여름철에는 7월 중순에서 8월 중순까지 가장 덥습니다. 그 벌건 대낮에 2시, 3시에 물 주라는 그런 넉바지한 동영상이 어디 있습니까? 그건 절대 안 됩니다. 여름철에는 주로 새벽에 주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가을철에 물 주기는 다르다 그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가을철에는 언제 줘야 하냐? 참, 여름철에는 왜 새벽에 줘야 하는가? 간단히 짚고 넘어갑니다. 우리가 열대야가 막 되어가지고 밤에 저녁 때 주로 물을 주는데 저녁 때 이제 주면 좋아요. 그런데 열대야가 막 되어가지고 물을 주고 막 선풍기를 돌려도 신화에 물 고임이 돼요. 그러면 거기에 물이 뜨뜻하면 세균이 바로 침투해가 신화가 쏙 빠져버린다. 그래서 오밤중 자다가 물 주고 새벽에 물 주라 그 얘기입니다. 새벽에 3시, 4시에 물 주라 그 얘기입니다. 원칙은 해가 뜰 무렵에 주는 게 좋습니다. 자, 그러면 가을철 물주기 언제 줘야 제일 좋은가? 타이밍이 중요합니다. 시간이 중요합니다. 자, 여름철과 가을철 분명히 다르다. 겨울철 또 다릅니다. 자, 그래서 지금 가을 아닙니까? 가을은 절기상으로 9월, 10월, 11월이 가장 그 가을 최고의 상쾌한 그런 가을 날씨, 아주 청명한 가을 날씨가 보이죠. 그 습도도 아주 없어가지고 별로 한 40, 50, 60%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러면 바람이 살랑살랑 부는 거예요. 그러면 가을철 물주기는 언제 줘야 하는가? 아침에 주는 게 좋습니다. 아침에. 밤에 주는 것보다 아침에. 난초사랑이 왜 아침이냐? 그래도 지금 날씨가 더운데, 더워도 바람이 지금 살랑살랑하고 습도가 없다 했죠. 그래가지고 선풍이 싹 돌면은 괜찮아요. 왜 아침에 주냐면은 해가 뜰 무렵에 식물에다 물을 탁 주고 해가 뜨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우리가 식물은 탄소 동화 작용을 하면서 광합성을 받습니다. 그것이 바로 얼마나 식물한테 좋습니까? 아침 햇살은 뭡니까? 보약입니다. 보약. 우리 사람한테도 햇살이, 아침 햇살은 보약이. 그래서 가을철에 물을 주라, 가을철 물 주기는 아침에 물을 주라 그 얘기입니다. 그리고 수분, 스트레스니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그거 맞지 않는 소리예요. 수분, 스트레스라는 거는 물 주기를 이제 좀 이따 내가 시범을 보이겠습니다. 물 주기도 다 순서가 있습니다. 시범을 보이겠는데요. 수분 스트레스라는 거는 찔끔찔끔 바가지라든가 또 이거 컵이라든가 그리고 물을 또 직사포로 샥 이렇게 안 쏟고 찔끔찔끔 주었을 때 물이 밑으로 빠지지도 않고 그 마르지도 않았을 때 자꾸 물을 주었을 때 그게 바로 수분 스트레스입니다. 물 2차례, 3차례, 5차례 처음에 줄 때 그렇게 주었다고 해가지고 수분 스트레스는 절대 없습니다. 자, 물주기, 가을철 물주기 이 정도 설명하면 됐을 겁니다. 그러면 아침에 준다는 건 아까 얘기했죠. 아침에 언제냐, 몇 시냐? 6시, 7, 8시를 아침으로 봅니다. 아침. 그럼 오전은 9시에서 10시, 11시로 보고요. 11시까지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아침이라는 거는 이제 출근하시는 분들은 아침에 일어나서 새벽에 새벽이 아니죠. 아침에 6시는 새벽이 아닙니다. 아침입니다. 그때쯤 물을 주면 참 좋아요. 그러면 이제 해가 한 7시나 8시 딱 뜨지 않습니까? 7시쯤. 그러면 이제 광합성을 받으니까 아침에 주는 게 좋다. 그래가지고 문 활짝 열고 선풍기 확 돌린다. 예, 이렇게 이 얘기를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수분 스트레스는 절대 물을 많이 이렇게 몇 차례 많이 이렇게 주어가지고 없습니다. 찔끔찔끔 말리지도 않았을 때 수분 스트레스입니다. 자, 그러면 물주기 시범 한번 보이겠습니다. 네, 저희 베란다 난실인지 알죠? 아파트. 자, 물주기가 자, 이렇게 있습니다. 자, 물주기가 시범입니다. 이렇게. 자, 이렇게 한번 가지고 가보겠습니다. 자, 물주기는 이렇게 위에서 내리 꽂으면서 직사포로 줍니다. 저는 직사포란 말을 자주 씁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여덟, 아홉, 열. 이렇게 줍니다. 자, 몇 차례. 이렇게 주고, 물이 밑으로 이렇게, 한번 보세요. 자, 보세요. 밑으로 줄줄줄 쏟아지죠? 자, 이렇게 하면은, 자, 이렇게 물이 줄줄줄 쏟아져야 합니다. 왜 그럴까요? 비료 주고 농약 주고 이런 게 자꾸 화분에 쌓여 있어요. 그걸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염류집적이라고 하죠. 그 다음에 물을 이렇게 싹 쏟았을 때 맨 마지막에 그냥 물만 주는 게 아니고 산소 공급이 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죠. 찔끔찔끔 바가지라든가 컵이라든가 물을 이렇게 찐찌찐찌 이렇게 주지 마시고 그냥 저기 싹 쏟으라 얘기입니다. 이렇게 찐찌찐찌를 이렇게 주지 마시고 옛날에는 화분에다 노즐을 깔았어요. 노즐. 그래가 물을 아주 스프링콜라처럼 조금씩 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어떻게 됐습니까? 여름철이고 겨울철에 세균이 다 생겨가지고 난초가 다 폭망망해가지고 한때 유행하던 것이 싹 없어졌습니다. 아시는 분은 아실 거예요. 저는 그거 할 때 저거 난초 다 망가친다 했습니다. 그런데 역시 다 걷어냈어요. 그래서 물은 어떻게? 이렇게 직사포로 이렇게 줍니다. 그러면서 거품이 막 어떤 화분에서는 막 바글바글 나옵니다. 거품이 나와요. 왜 나올까요? 그게 가스가 차서 그래요. 그 가스, 저거 버금 나오는 거 보세요. 가스가 차서 그래요. 그러면 이렇게 싹 쏟아내면 가스가 싹 빠집니다. 그러면서 맨 나중에 뭐가 공급된다고요? 산소 공급이 된다 그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물을 이렇게 막 이렇게 휘날리지 마세요. 이렇게 휘날리지 마시고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나, 둘, 셋, 넷, 다. 그래가지고 몇 차례? 두 차례, 세 차례 주는 겁니다. 왜 세 차례냐? 왜 세 차례? 맨 처음에 이제 물을 주었어요. 물을 주었으면은 난석에만 가요. 난석에만. 두 번째 주면 어디게? 난석과 뿌리에 약간 가요. 그리고 한참 있다가 이제 그러니까 맨 처음에 커피 타임 줬다 한 10분 후에 또 두고 또 10분 후에 주고 10분 후에 주고 세 차례 줍니다. 그러면 한 30분 이상 걸리겠죠? 그러면 맨 처음에 물을 이렇게 주었을 때는 난석에만 우리가 물을 줄 때는 바짝 말랐을 때 주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난석에만 물이 적고 뿌리에는 안 간다 그 얘기입니다. 한 번에 끝나버리면은. 그러면서 그 역삼투 현상이 일어난다. 역삼투 현상이 뭐냐? 오히려 뿌리에 있는 물기가 약간 있는 머금는 거를 난석에서 다 빼다 가버린다. 그러면서 난뿌리가 어떻게 됩니까? 그 땅콩 껍질처럼 파삭파삭 이렇게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역삼투 현상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래서 한 차례 이렇게 주고, 두 차례 주고, 세 차례 주었을 때 난석과 뿌리, 난초 뿌리에 물 공급이 서서히 간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다섯 차례 주어도 괜찮아요. 그거 수분 스트레스가 아니에요. 다섯 차례 주어도 괜찮아요. 그리고 딱 끝났을 때 어떻게 됩니까? 문 헐쩍 열고 선풍기 확 돌려가지고 이렇게 하면은 아무 이상 없습니다. 그러면 수분 스트레스가 아니에요. 자, 아까 수분 스트레스를 여러분 알고 가라고 했죠. 수분 스트레스라는 거는 물을 이렇게 직사포로 이렇게 안 쏟고 찔끔찔끔 줍니다. 그러면은 나는 화분에 젖어가지고 이게 굉장히 수분 스트레스를 받아요. 그리고 뿌리가 이제 뿌리에 젖어가지고 언제나 뿌리에 젖어 있어요. 그러면 난초 뿌리는 물주머니가 있잖아요. 그래서 다른 식물하고 달라요. 물주머니가 있어가지고 물이 젖어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차라리 물속에다 확 담가놓으면 괜찮은데 찔끔 지금 주니까. 그래서 그게 남뿌리가 벌써 곰팡이 침투하면서 다 썩어버린다 그 얘기입니다. 그게 바로 수분 스트레스입니다. 물을 아까 얘기했지만은 이렇게 네 차례 다섯 차례 막 후끈히 많이 주었다 이거 수분 스트레스 절대 없습니다. 그러니까 세 차례 주로 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나 나는 다섯 차례 주는데요. 다섯 차례 괜찮다니까요. 괜찮아요. 그래가지고 물을 밑으로 싹 빠지게. 네. 난분 속에 있는 가스라든가 염류집적, 비료주고 농약종을 싹 빼버리고 맨 나중에는 어떻게 된다고? 산소 공급이 된다. 물주기가 바로 이겁니다. 이런 철학을 가지고 물을 줘야지. 물 줄 때 주었으니까 그냥 냉탕으로 주어도 되지만은 물은 바로 직사포로 주면서 알고 주면 좋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합니다. 난초 사랑했습니다.